자, 이번에는 이제 노즐 분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노즐 분사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기 채트 엔진 할 때 이미 한번 했어요. 이미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입구에서 유입돼서 P1으로 여기는 사실 문제로 따지면은 2D가 아니고 그냥 X축 하나만 있는 거예요. X축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 대기압에서 유입이 돼서 자 유출이 되면 대개 안에서 연소가 있나서 매스가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트 엔진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유입됐다가 그냥 유출돼서 나가는데 자 여기서 폭발이 나면 사실은 여기 뭐 파이프처럼 속도가 느릴 때는 지난번에 파이프 유동하면서 그 내부 압력하고 그 뭐 노출됐을 때 압력도 주고 속도도 주고 그럼 뭐 이빨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맞게 줬다면은 그냥 압력만 뭐 내부 속도만 주든지 내부의 압력만 주든지 그렇게 줘야 문제에 오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제트 엔진 할 때는 P2가 P1은 대기압이에요. 제트 엔진의 입구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대기압이고 P2는 연소에서 나가면서 P2는 대기압보다 항상 높아요. 저기 뭐 완전 팽창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고 뭐 저팽창, 덜 팽창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출력은 어떻게 되냐? 일단 연속 방정식에서 들어오는 유량은 유출되는 유량 로 V1 우리 되게 뭐 이때는 우리는 비압축성 유동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제트 엔진 그러면 전부 압축성 유동이기 때문에 로1, 로2 해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하니 로1, 로2 같다 그러고 유량 해사이 우리는 모멘텀 시리를 그냥 공부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을 앞뒤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유랑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압력 적분이니까 P1A1, P2A2 우리 벡터 표기를 뭐 뒤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이 이 면적에도 P 대기압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P 대기압이 이 컨트롤 볼륨으로 따지면 이만큼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려해 줘야 된다. 그만큼 고려해 준다. 그렇지 않고 전부 대기압을 빼버리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지 압력으로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유동에 의한 거는 로1의 V1의 제곱 A1이고 로2의 V2의 A2. 자, Z 불트할 때는 대기 중에 노출되었어도 P2 바로 출구 압력. 이건 출구 압력이고 이거는 주변 압력이고 이거는 주변 압력. 그러니까 우리는 출구 압력을 기준으로 P2를 고려한다. 근데 이제 수조에서 물이 분사될 때는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면은 베르니케션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대기압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은 자 양쪽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2분의 1로 V 제곱 출구 그 다음에 플러스 로지 H는 일정하다. 자 리꼬로 그 다음에 대기압 P는 여기 대기압이니까 전부 게이지 압력을 해서 차 없었죠. 없앴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V1은 저기 윗면에 있는 거는 V1은 제로고 여기 V 출구는 V 있고 G가 제로고요. 그래서 우리는 출구 속도는 무조건 루트 2GH라 그랬죠. 물론 이 면적이 일정 면적이 무지 크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V는 내거로 루트 2GH다.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뭐 압력은 이제 대기 중에 노출됐으니까 무시하고 로 V에 V 도트 DS다. 그러면 로 V 유량 Q에다가 로 V가 되겠지. 그러면 뭐 이쪽으로 분사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잡아주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받치고 있다. 자 여기 뭐 다시 또 한번 풀었었어요. 압력에 대해서는 뭐 전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다 없어지고 로 V1에 V1DA, 로 V2에 V2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V1이 뭐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입구까지 뭐 있는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식에서 F를 통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처럼이 그러면 저쪽 위에서 오는 속도
위에서 오는 속도 벡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 이 아래식은 거의 그냥, 자, V1은 무시하는 거고, V1은 없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자, 저쪽으로 분사될 때, 뒤쪽으로 분출될 때, 이 속도를, 저기 힘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X방향에 얼마만한 힘을 줘야 되는 거. 이것도 무시되고, 그래서 로 V, 자, V1에 해당하는 거니, 로 V1의 제곱의 D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전에 뒤쪽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한번 해봅니다. 자, 노즐 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노즐 분사에 대해서 입구에서 속도가 V1에 A1에 P1 앞쪽에서는 그냥 벡터 표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막 써버려서 다시 또 벡터 표기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P2, V2 그리고 여기도 대기압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압력을 쓸 때는 대기하고 관련이 뭐 있으면은 전부 게이지 압력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V2는 V1의 I고 V1은 V2는 V2I고 A1은 마이너스 A1I고 A2는 A2I고 연속식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Q는 V1, A1 뭐 앞에 식처럼 그냥 뭐 전부 뭐 이런 설명 없이 막 써도 알아는 먹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거죠. 모멘텀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압력은 여기서처럼 압력은 A1, A2에다가 나머지 파트 압력. 근데 게이지 압력으로 따지면은 뭐 전부 뭐 P1은 니꼬로 제로니까 P1은 니꼬로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1은 P1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P1이 제로가 되니까 남는 거는 P2, A2I가 남네요. P2, P1, A1. 사실은 P1이 제로니까 P2 마이너스 P1의 A2 면적에 대해서만 압력을 해준다. 로 Q에 사실은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 P1을 그냥 대기압으로 해주면 되는데 대기압으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P1이 바깥쪽에 입구하고 입구 유입되는 압력과 여기가 같다 하고 수식을 만들으니까 P2 P1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P1이 제로가 되면은 대기압이 뭐니? 대기압이면 여기 P2에 게이지 압력을 쓰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게이지 압력을 쓰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고요.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로켓 할 때도 마찬가지로 로켓 할 때도 로켓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로켓에서 힘 따지면 로켓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P1이 대기압이 이쪽에서 받쳐주고 여기 P2가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P2에서 출구 압력에서 마이너스 P1에서 이 면적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전부 P 대기압 똑같으니까 상쇄되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버티는 힘은 Fx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잡은 이쪽 방향 작은 뭐 반대쪽에서 또 하면 또 반대쪽이 되겠지만 추력은 뭐냐면 추력은 유동이 웨이브에 주는 힘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x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어서 계속 이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를 여기 위에서 물이 쏟아질 때 밑에 저울에 얼마만한 힘이 닫히겠는가 하는 거죠. 위에서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유동 방정식 해주면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여기 Z 분사하는 속도는 루트 EGH라는 거 알죠? 근데 FY만 해주니까 분사 속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기 그 유동 뭐 여기 이쪽 Y 방향 속도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분사해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은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미는 힘, 아래에서 미는 힘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고 자, 로 V에 VTA 해주면 V 속도는 위쪽에서 마이너스 V1의 J죠. 그 다음에 유입이니까 마이너스 V1의 A1이 그래서 로 V의 V1의 Q라는 힘인
힘을 외부에서 받쳐줘야죠. 이렇게 외부에서 받쳐주고, 총 외력은 어떻게 돼요? 탱크에서 오는 힘을 이렇게 받쳐줘야죠. 탱크 무게 외부에서 받쳐줘야죠. 그 다음에 물의 무게를 받쳐줘야죠. 다 합해주면 된다 이거죠. 다 합해주면 된다. 최근에 이거 부호가 틀려져가지고 이거 잘못됐, 그 위에서 쏟아지는데 힘이 더 덜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전부 위에서 받쳐주는 힘, 외력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을 받쳐주는 힘이 저울에서 받치는 힘이죠. 저울에서 받치는 힘들. 저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울이 이렇게 미쳐주는 힘이고 위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총 힘이 되는 거죠. 저울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뭐 또 뭐 압축성 요동하고 뭐 섞여 있어서 별로 지금 단계에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모멘텀 시어리가 우리 항공 쪽 관련되는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 기계 쪽 문제들도 뭐 터빈이나 이런 쪽도 쓰이지만 사실 프로펠러 유동을 우리가 컴퓨터도 무지 발달하고 뭐 컴퓨터도 병렬체를 해서 컴퓨터 몇 백대를 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이 추력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건 아주 어려워요. 여기 뭐 프로펠러에서 뭐 많은 그림들을 뭐 여러 군데 그 뭐 어디 과학 잡지나 이런데 또는 뭐 관련된 논문에 보면 이렇게 막 뱅뱅뱅뱅 도는 유동들 그림이 있어요. 프로펠러 막 돌면 유동이 복잡하게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계산을 해도 추력을 그 정확하게 계산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 단지 유동 특성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까지는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근데 이제 이전에 이런 뭐 수치 계산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프로펠러 유동을 뭐 추력을 계산해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방금 하듯이 모멘텀 시어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선풍기도 마찬 선풍기에서 어떻게 되는지하고 비슷한 유동이에요.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유입되는 유동이 유입되는 데서는 프로펠러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유니폼한 유동으로 온다. 일단 이렇게 일이 흡입돼서 가니까 이제 더 빨리 더 옆에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은 속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같은 속도로 들어온다. 그래서 프로펠러에서 돌면 흡입이 돼서 여기를 통과하고 또 통과해서 좀 멀리 가면 약간 떨어지면은 여기 평행으로 이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나머지는 아페치 속도 저기 U1에서 속도가 같지만 여기는 좀 더 뭐 프로펠러라는 게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 우리 선풍기 뒤쪽 바람 나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V1에서 출발해서 V2, V3, V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력은 P1 대기압에 있다가 T1 대기압에 있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도로 대기압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 시어리를 적용할 때 어디 적용하냐면 1단면하고 4단면 사이에 모멘텀 시어리를 한번 적용합니다. 삥 들어서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삥 들어서 모멘텀 시어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2하고 3 이제 프로펠러 앞뒷면 갈 때 이거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 갈 때는 별로 뭐 디스터번스가 없어요. 뭐 바뀔 요인이 없고 그냥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등엔트로피 유동이다. 무슨 얘기냐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다. 3하고 4 사이에도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다. 등엔트로피 유동이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으니까. 근데 2하고 3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등엔트로피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점프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속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방정식은 무조건 뭐 여기 옆으로 2차원 유동처럼 흘러내려지만 그것까지 고려하는 건 아니고 각 단면의 합해놓은 유량은 다 똑같다. 따라서 가운데 프로펠러 단면을 통과할 때는 프로펠러 면적이 A면은 면적이 A2나 A3 같죠. 그러니까 V2, V3가 같죠. 그러면 모멘텀 시어리에 여기에 로 V 해놓은 이 항이 전부 0되죠. V.ts 하는 게. 자, 프로펠러에서 생기는 추력은 뭐냐면 유동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여기 P2하고 P2
그 다음에 이쪽 밑은 P3. 그 압력 차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펠러 블레이드 면의 압력이 아니고 앞뒷면이 전체 면으로 따졌을 때 그때 압력에 의해서 추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뭐 좌표 설정을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좌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 벡터 표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하고 2는 대기압이다. 이렇게 좌표측을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제체적은 유선과 입구, 출구로 설정한다. 제일 먼저 1하고 4단면에 대해서 유선을 이루는 제어체적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 시리를 적용해 본다. 우리 연속 방정식은 뭐 일단 앞에서 한번 했었죠. 자, V1은 V1i고 A1은 마이너스 A1i고 V4는 V4i고 A4는 뭐 A4i고 자, P1하고 P4는 그냥 대기압이고 연속 방정식 해주면 Q는 방금 했듯이 이렇게 Q는 V1A1 V4 A4 모멘텀식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다른 거는 뭐 유임 유출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 1하고 4만 해주면 되죠. 압력 그대로 해주고 오케이. 자, 로 V1에 마이너스 V1에 A1 여기 뭐 압력해줄 때는 이쪽 압력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면적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로 V에 마이너스 V1 A1이고 로 V4에 V4 A4고 해서 해주면 이렇게 이거는 상쇄되는 거예요. 상쇄되고 유량 Q에다가 저 속도 벡터 그래서 로 Q에 V4-V1 자, 여기 평행을 이루기 위한 외력은 뭐냐면 자, 로 Q에다가 그 다음에 출구 속도 마이너스 입구 속도 출구 속도 마이너스 입구 속도 이거를 1번식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뒷페이지 가서 1번식 하면은 F는 로 Q에 V4-V1을 칭한다. 그래도 자, 2하고 3단면을 1번을 했어요. 아까 저 프로펠러 앞뒷면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유량 따지면 Q는 V2A, V3A, A2, A3가 그냥 A라 그랬죠. V2는 니꼬로 V3니까. 자, 모멘텀 C라면 자, 이때는 이제 압력이 대기압이 아니죠. 자, 로 V에 V 도트 DS는 여기는 0이 되죠. 자, 여기 속도 벡터 갖고 유임 유출만 보면 틀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은 A고, 그 다음에 P2일 때 마이너스 벡터고, 여기 벡터가 DS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죠. P3. 그러면 P3 마이너스 P2는 P2A다. F 추력이 아니고 저쪽에서 평행을 이루는 외력이 이 자체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추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해주면 유체가 기체에 주는 힘이 추력이 되니까 그러면 1번식, 2번식은 사실은 같은 힘이다 이거죠. 같은 힘. 자, 이번에는 1과 2,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 등연트리 비동이니까 베르니식을 적용한다. 그냥 P1 플러스 2분의 1로 V1은 P2 플러스 2분의 1로 V2의 제곱이 P3 플러스 2분의 1로 V3는 제곱은 P4. 자, 두 개를 더했더니 사기치는 P1하고 P4는 대기압으로 같고 V2하고 V3는 같다 했죠. 자, 2하고 3 사이는 등연트리라고 그랬죠. 1, 2, 3, 4식 이걸 3식이라고 그랬고 이걸 4식이라고 그랬고 V2는 이걸 V3, P1은 이걸 P4 대기압 적용해서 두 개를 합해놓고 봤더니 이런 식이 되더라.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2분의 1로 V1의 제곱에 P3 남고 그 다음에 P2 남고 2분의 1로 V4의 제곱이 남고 자, 이쪽으로 넘겨졌더니 P3-P2는 2분의 1로 V4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다. 자, 이 식하고 아까 추력해서 2식하고 1식하고 같다 했죠. 이게 2식에 해당하죠. 2식에 해당하고 그게 1식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1식이 이거 있죠. 로 Q에 V4-V1 네, 그래서 P3-P2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대로 위식을 바로 면적 A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면적 A를 곱해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어떤 식이 되냐면 다음 식으로 이렇게 로 V2의 Q는 값 V2의 A죠. Q의 V4 V1이고 자 P3 P2 그래서 로 V2는 자 뭐 여러분 나열해서 썼어요. 로 V2의 V4-에서 P3 P2 이게 방금 위에서 베르니식으로 유도한 식이야. 이게 베르니식으로 면적을 전부 나눠줬다 그지? 자 해봤더니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V2는 2분의 1의 V4 플러스 V1이다. 가운데 프로펠러를 통과하는 요속은 입구와 출구 속도의 평균값이다. 프라우드 이론이라고 한다. 그죠? 프라우드 이론이다. 자, 선풍기를 기준으로 따지면 선풍기 앞에 있는 속도는 선풍기 앞에 뭐 적당한 거리에서 오는 그 배출되는 속도는 선풍기 뒷면에서 흡입되는 속도는 그냥 0이에요. 0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거의 0이다. 그러면 선풍기 자체 면에서 나오는 직접 나오는 속도는 V2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그 속도 절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비행기가 V1으로 비행할 때 그 운동을 하려면 이제 무빙 좌표계를 V1으로 이동하는 이동 좌표를 고려해서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에서 뭐 프로펠러 앞에서 유입되는 속도로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여기 뭐 프로펠러가 여기쯤 있다고 보는 거죠. 유동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힘 F로 이게 이제 프로펠러 출력이 되죠. V1으로 이동하고 출력은 그 출력 저 프로펠러가 해준 일은 힘에다가 진행한 거리죠. V1으로 갔으니까 로 Q의 V4 V1 곱하기 V1이다. 근데 후리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속도 V4에서 V1을 빼줘야 그 절대 속도가 되겠죠. 어떤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동좌표결에서 이쪽으로 뭐 V1으로 해줬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여기 실제 속도는 V4 V1의 이라는 유동 실제 속도 절대 속도를 갖게 된다. 원래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비행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동좌표 그러니까 유동이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뭐 본래 절대 속도에다 V1을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V4에서 빼서 V1을 해줘야 이제 절대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호류가 갖고 나가는 에너지죠. 여기는 어디다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프로펠러 시스템이 되려면 이렇게 날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간다. 자, 해서 해봤더니 방금 한 거를 이제 정리를 저 앞에는 이제 벡터 다 표시해서 해놓은 거고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정리해놓은 거 그대로 그냥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2, 3단면에는 압력에 의한 추력이다. 1, 4단면에서는 모멘텀에 의한 추력이다. 따라서 두 개의 니콜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 니콜 관계가 성립한다. 자, 베르니 이퀘이션을 적용한다. 2, 3은 빼고 해서 여기다가 베르니 이퀘이션에서 뭐 관계식을 뽑아서 했더니 프라우드 이론이 되고 자, 해준 일이고 그 다음에 갖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고 자, 해서 이제 프로펠러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 총 프로펠러가 가동돼야 될 엔진에서 줘야 될 총 에너지 이만큼이 들어가야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나가고 일부는 비행기를 이동시키는 데 나가고 그래서 입력 출력 총 입력분의 출력 해준 일을 쭉 그러면 입력은 뭐 원래 그 가해진 일에다가 그 운동 에너지 갖고 나간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전부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효율은 V2분의 V1에 해당하더라. V2분의 V1이 그러니까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유량분에 통과하는 요속분에 처음에 유입되는 요속이 그냥 효율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된다. 당연히 V2가 더 높죠. 당연히 저기 출구 속도가 훨씬 높으니까. 자, 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지 상태라는 거는 V1이 0이라는 얘기죠. 뭐 저기 그 선풍기예요, 선풍기.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유입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속도가 아주 적다 이거죠. 적다고 무시한다 이거지.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돼요? 로 Q의 V1이 제로니까 V4가 되고, 가운데 속도는 2분의 V4의 선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떨어져서 받는 속도보다 코앞에 있을 때가 P다 이거 돼. 그러면 유량은 로 A의 V2가 되고, 그래서 출력은 여기 해봤더니 이렇게 2로 Q의 V2의 저겁이다. 출력은 얼마냐면 뭐 이동한 게 없으니까 뭐 제로죠. 이런 게 없으니까. 입력될 에너지는 X처럼 이렇게 입력돼야 될 에너지는 저기 버리고 저기 출구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죠. 저기 출구에서 나온 V4에 있는 매스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같은 원리를 이제 풍차에 적용했어요. 풍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일부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일부 에너지는 그냥 다 내보내고 그걸 뭐 통째로 오는 바람을 다 잡아서 내 거다고 쓸 수 없어요. 저기 물리방아도 마찬가지죠. 물리방아도 떨어지는 속도에서 그거는 이걸로 계산을 모멘텀 세를 가지고 계산이 뭐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도는 거니까. 중간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유입 노출 속도의 절반이고 유입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로 Q의 유량의 V1의 제곱이죠. 여기 속도 유량이 갖고 있는 속도니까. 그 다음에 유출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 Q의 V4, 여기는 정지 상태니까 고정좌표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총 유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 나가는 속도는 V4의 제곱이. 풍차가 얻는 에너지는 2분의 1 Q의 쪽의 차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유입된 에너지. 근데 효율을 따질 때는 이 유입된 유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면의 속도가 바로 받는다는 뭐 기준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 사실은 얘가 A의 V2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이것보다 더 크죠. 이것보다 V1이 V2는 V1하고 V4 평균값이니까 더 큰 값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죠. 그래서 얘를 쪼르륵 따져봤더니 이 옵티멈 값이 V1분의 V4가 3분의 1일 때 한 60% 정도 된다. 60% 정도 된다. 근데 60% 실제 이게 뭐 60%. 자, 기존 입력 유량을 A의 V1으로 한다. A의 V1으로 한다. 실제 여기 Q가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약간, 저건 여기 풍차에서 효율을 따질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자, 우리 대개 내연기관에서 에너지 효율은 그냥 뭐 한 30% 된다 그래요. 태양광 우리 열심히 하는데, 여기 뭐 한 18%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랬죠. 자, 내연기관 열심히 뭐 휘발유 태워가지고 30%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열에너지, 소음,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이런 데로. 그러니까 기계적 에너지로 에너지를 바꾸는 게 힘들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효율이 없고, 효율이 낮고, 전기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전기를 갖고 또 기계로 바꿀 때도 손실이 다 어디로 가요? 열로 가죠. 따라서 뭘 태워서 열을 뽑아내는 효율은 그냥 100%예요. 100%. 열로 필요한 에너지. 가령 나무를 태워서 어디 난방을 한다. 그러면 그 효율이 무지 좋은 거예요. 열로 바꾸는 거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열도 필요하지만,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꿀 때는 아주 효율이 떨어진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차에서 앞에 판서 형태로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거를 여기 다시 또 정리를 했어요.
필요 입력은 뭐 해준 1에다가 배출된 운동 에너지. 그래서 프라우드 효율. 뭐 효율이 어떻고 뭐 계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유책하고는 좀 뭐 아니고 뭐 우리 추력 관련된 엔진 이런 거 할 때 해야 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장지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풍차할 때 최대 효율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풍차의 효율이니까 뭐 여기 기준점을 저기 단면적에 들어오는 V1이다. 고 해서 한다 이거죠. 기준점을 단면적에 들어오는 V1의 유량에 대해서 에너지를 바꾼다. 근데 그 태양광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는 부지 높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풍차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이게 이제 뭐 저기 뭐 아이디어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예제가 몇 개인데 이거는 예제라기보다도 저 뭐 앞에서 유도한 거를 다시 다 대입해서 뭐 직접 풀려면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너뛰고 비행기가 600km/h로 날고 있다. 그러면은 3600으로 나누니까 뭐 170m네요. 170m. 지름이 2.4다. 프로펠러가. 자, 뭐 로 치죠. 로가 이만큼 유동하고 있다. 유동시키겠다. 그러면 V2는 어떻게 돼요? 850. 자, 뭐 우리 자, 여기 V2는 여기 프로펠러가 두 개예요. 프로펠러 두 개. 그러니까 절반에서 850이네. 850. 절반에서 850. 자, 해서 효율은 효율이 무지 높네요. 실제 이렇게 되는 건데 88.7이나 되네요. V2에서부터 V4를 구해주면 이렇게 출구 속도는 209다. 그때 추력은 자 여기 있는 그대로 로우 Q의 V4-V1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밀도는 여기에서 중력가속도로 나눠줘야죠. 곱하기 추력이니까 유량 Q는 그대로 해야죠. 두 프로펠러니까 두 개 합해서고 그 다음에 V4는 209고 V1은 166이고 그래서 SI 단위니까 이런 뭐 이렇게 된다. 88,000 뉴턴이다. 압력차는 뭐 P3-P2는 로 V2에다가 V4-V1이 이미 알려져 있는 값 그대로 그냥 해주면 된다 그죠? 압력차에다가 뭐 이렇게 거기다 면적 곱하면 이 값이 나와야 되죠. 여기다 면적 곱하면 이 값이 동력은 어떻게 되죠? 힘 F에다가 속도 V1이 속도 V1 곱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자, 해서 예제를 그렇다고 이 예제를 전부 외워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여기는 이제 바로 뭐 이론 공부하고 이제 나오니까 거식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를 어디 시험 문제에서 풀어라 그러면 이걸 다 외워갖고 쓸 수 없는 거고 29화는 프라우드 효율해 갖고 그냥 또 여기 쓰겠네요. 또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전부 유도 과정 쓰라 그러면 유도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뭐 외우고 있으면은 외워서 쓰는 거고 못 외우고 있으면은 그냥 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뭐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왔다 이게 그러면 과정을 유도라고 나오지 여기 외워갖고 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전부 유도한 거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하지만 뜬금없이 어떤 문제 푸는데 이렇다 하고 문제를 풀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